도쿄대 교수도 포기한 딸의 병. 일본 최고 병원 3곳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면역 질환으로 35kg까지 떨어진 몸무게. 생존 확률 10%. 하버드 의대 출신 전문의들마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언했던 그 순간 갑자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3년간 못 고친 병을 한국이 완치시켜버린 겁니다. AI가 찾아낸 오진, 한 방이 되살린 생명력, 그리고 40년 전 무시당한 한국 간호사의 딸이 일본 교수의 딸을 구한 운명적 만남까지 의학 상식을 뒤흔든 충격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돼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30년간 일본 의료계에서 쌓아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딸 유리가 갑자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유리는 병상에 누워 있었죠. 면역 질환으로 인해 몸무게가 35kg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일본 최고 병원 3곳에서 모두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야, 아빠가 의사인데 왜 갑자기 한국을 가겠다는 거니? 아빠, 이 영상 좀 보세요. 유리가 보여준 건 한국의 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한국에서 완치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유리야, 인터넷에 있는 건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유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동안 병상에서만 지내던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아빠, K-팝 가수들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데요. 아이유도 박보검도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일본 의학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쿄대 의대 교수인 제가 자국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딸을 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유리야, 아빠를 믿어. 일본 의학이 한국보다 뒤처질 리 없어.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41도까지 오른 체온. 계속되는 경련.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담당 의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어요. 내 딸도 구하지 못하는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유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에 가볼까요? 제발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본 의료계에서 30년을 버텨온 자존심과 딸의 생명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죠. 지금 방법으로는 유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 알겠다, 유리야.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본 의학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유리와 함께 짐을 쌌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유리는 너무 기뻐했죠. 아빠, 한국 가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유리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유리가 쓰러졌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죠. 유리야, 유리야.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항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일본 의료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이 상태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도쿄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한국에 가야 해요. 의료진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유리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유리가 언제 또 의식을 잃을지 몰랐거든요. 기내에서도 유리는 계속 열이 났습니다. 승무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봤죠.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유리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교수님이시죠? 완벽한 일본어 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한국의 국제환자지원센터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님의 의료기록도 미리 검토했어요. 의료기록을 어떻게? 일본 병원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국제의료협력 시스템을 통해서요.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진 3명이 유리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혈압 측정, 체온 체크, 산소 포화도 확인까지. 단 5분 만에 기본 검진이 끝났어요. 교수님, 따님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서울대병원입니다. 김윤아 교수님이 직접 대기하고 계세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응급 차량 안에도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일본보다 더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이었죠.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유리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부터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나카무라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교수 김유나 선생이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는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했어요. 교수님의 따님 사례를 이미 검토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모든 자료를 우리 AI 시스템에 입력해서 분석했거든요. AI 시스템이라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진단 지원 AI입니다. 전 세계 300만 건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시스템이에요. 김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켜자 유리의 모든 검사 데이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3년간의 치료 과정이 그래프와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AI 분석 결과 기존 진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확신했던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단했지만 AI는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92% 확률로 제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분석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가 복용했던 모든 약물들과 증상 변화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약물을 보세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 시점과 증상 악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간 유리를 치료한다고 투여한 약이 오히려 유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치료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제시한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알레르기 반응 검사, 약물 대사 검사까지 모든 결과가 AI의 분석과 일치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AI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따님은 특정 약물에 대한 유전적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 교수가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리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대사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약물이 몸에 쌓이면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즉시 기존 약물을 중단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의료진들이 3년간 놓친 진단을 한국의 AI가 하루 만에 찾아낸 거였거든요. AI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건가요? 한국은 AI 의료 기술에 매년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주요 병원의 80%가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저는 뭔가 시대에 뒤처진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의사의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AI와 협력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유리야,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거야. 아빠, 정말 나을 수 있어요? 그래, AI가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의사인 제가 AI의 진단을 믿고 딸을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생겼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약물 치료와 함께 김 교수가 제안한 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저희는 통합의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합의학이라면 양방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따님의 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침술이나 한약 같은 전통 치료법이 현대의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본에서도 한방이 있지만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죠. 주 치료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대병원에는 통합의학과가 있어요. 양방과 한방 의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한방 진료실에서 이민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한의대까지 다시 졸업한 의사였어요. 유리양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가 유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약 5분간 집중해서 진맥을 한 후 놀라운 말을 했어요. 신장과 비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면역력의 근본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그게 서양 의학으로 확인된 내용과 일치하나요? 김유나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와 면역 지표들이 정말로 이상했어요. 한방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혈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명력이 부족한 거죠. 이 교수가 설명하는 한방 이론이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접근법이었거든요.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방 치료와 함께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첫 번째 침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이상하게 침을 맞고 나니 몸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아빠, 뭔가 몸이 따뜻해져요. 정말이니? 네,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느낌이에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면역 지표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방은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양방이 병을 공격한다면 한방은 몸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한방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는 거였어요. 일본 의료계는 왜 이런 통합 치료를 외면하는 건가요? 전통에 대한 자부심 때문일 수도 있고 서양 의학만이 과학적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죠. 2주째 유리의 몸무게가 3kg 늘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유리야, 이제 희망이 보인다. 한방과 양방의 조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차별점이었습니다. 하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료가 한 달째 접어들 무렵 김윤아 교수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혹시 40년 전 도쿄 대병원에서 근무하셨나요? 네, 그때는 신참 의사였죠. 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김 교수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도쿄 대병원 복도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김순자 간호사였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40년 전 일본이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받아들이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신입 의사였고 경험 많은 한국 간호사들과 함께 일했었죠. 혹시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셨나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소아과 병동 수간호사셨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의 저를 기억했거든요. 한국 간호사들을 무시했던 젊은 의사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일본 의사들 중에 특히 오만한 신입 의사가 있었다고. 한국 간호사들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었어요. 그분이 저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젊고 오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그 의사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순자 간호사는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놓치는 환자의 변화를 먼저 알아챘고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도 훌륭했죠. 어머니는 5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하신 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같은 건 버려야 한다고요.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군요. 그 어머니의 딸이 지금 교수님 따님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 간호사의 딸이 지금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의 오만한 일본 의사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아신다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리야, 너 덕분에 아빠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무엇을요? 의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시간을 넘어서 전해진다는 것 말이야. 김순자 간호사의 진심이 40년의 시간을 넘어서 제 딸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연이 있을까요? 3개월의 치료 끝에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리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몸무게도 50kg까지 회복되었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축하합니다. 따님이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김윤아 교수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유리를 잃을 뻔했어요. 저희가 한 건 별거 없어요. 다만 편견 없이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했을 뿐이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리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저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뭐가 좋은데?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유리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치료의 절반이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의학 말고 여기서 배운 것처럼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요. 일본에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의료 교류를 위한 기관을 설립했어요. 교수님, 정말 재단을 만드시는 겁니까? 동료 의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의료진이 한국 의료를 배우자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의학 기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료 정신을 배웠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AI 의료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한국의 AI 진단 기술을 일본 병원들에 소개하는 거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 의료계가 받아들일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결국 받아들여질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통합의학연구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양방과 한방을 함께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유리의 치료 과정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하고 한국 의사들이 일본에 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40년 전 김순자 간호사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차례입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진율이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카무라 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일본 의료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유리 덕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치된 지 2년 후 유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의대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리는 도쿄대 의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자마자 서울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거예요. 김윤아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치료받았던 경험을 논문으로 써서 제출했고요. 유리의 논문 제목은 통합의학을 통한 면역질환 치료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치료 과정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유리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서 한국에 데려가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유리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환자들의 통역과 상담을 도와주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어요. 유리양, 오늘 일본에서 온 환자분이 계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윤아 교수의 부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60대 남성이 간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리입니다. 일본에서 온 의대생이에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일본 분이시군요. 환자분은 유리를 보자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같은 일본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저도 여기서 치료받아서 완치됐거든요. 유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환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매끄럽게 도왔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어요. 유리의 통역 덕분에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의료진에게 전달했어요. 며칠 후 그 환자분이 유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유리양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유리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환자들을 위한 한국 음식 소개와 문화 적응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미역국은 면역력 강화에 좋답니다. 유리는 일본 환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회복식을 소개했습니다. 삼계탕, 전복죽, 홍삼차 등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음식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군요.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건강법까지 함께 배우게 된 거였어요.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유리는 50명이 넘는 일본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90%가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었어요. 유리양, 정말 대단해요. 환자들이 유리양을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김윤아 교수도 유리의 활동에 감탄했습니다. 의대생이면서도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미 훌륭한 의사 수준이었거든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날 무렵 유리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리양 졸업 후에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생각 없나요? 정말이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유리양 같은 인재라면 우리가 먼저 모셔가고 싶어요. 하지만 유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배운 걸 나눠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더 배워야 할지 말이에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리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봐. 그게 답이야. 유리는 며칠 고민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먼저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의료 교류에 힘쓰겠다고 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빠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아서요. 그렇게 유리는 새로운 꿈을 품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유리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카무라 재단의 활동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드디어 도쿄 대병원에서도 AI 진단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재단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한국의 AI 기술을 인정한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어떤 계기로요? 작년에 저희 재단을 통해
한국에서 연수받은 의사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난 3년간 재단을 통해 100명이 넘는 일본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계속 알려준 결과였어요. AI 시스템 도입으로 오진율이 2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의료계의 인식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더 이상 일본만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은 배우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통합의학연구센터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치료법이 일본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개발한 통합치료 프로토콜이 일본 의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면역질환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예요. 통합치료를 받은 그룹이 단순 양방 치료 그룹보다 40% 높은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한방을 미신이나 비과학적 치료법으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50명의 일본 의료진이 한국으로, 30명의 한국 의료진이 일본으로 오가며 서로의 기술을 배웠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연수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 사망률을 30% 줄였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술을 배운 건가요? 한국의 첨단 신생아 집중치료 시스템이요. 특히 AI를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이제 레지던트가 된 유리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환자인데? 한국에서 온 할머니인데 40년 전에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대요. 그때 일본 의사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일본 병원이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니?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다고요. 유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다고 의료진들이 서로 도우니까 환자들도 마음이 편하다고요. 올해로 재단을 설립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보니 놀라웠어요. 일본 전국 100개 병원에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통합의학 치료를 받는 환자가 연간 5,000명을 넘어섰어요.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서로의 나라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 협력이 되었어요. 가장 큰 성과는 유리가 운영하기 시작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한일 의료 교류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올해 장학생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중 절반이 일본 학생이고 절반이 한국 학생이에요. 모두 상대방 나라에서 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려는 젊은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이 미국과 유럽에도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의료기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진심과 협력의 힘이었어요. 유리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빠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아빠도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40년 전의 무례함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따님 덕분에 제 딸이 살 수 있었고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편견을 넘어선 진심이 만들어낸 시스템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